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열정국어 성경쌤입니다. 자, 다들 6월 모의고사 보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자, 우리가 3월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 모의고사였습니다. 3월과 좀 비교하면서 이번 6월 모의고사가 어땠는지, 체감 난이도는 어땠고, 등급 컷은 어떻고, 3월에 비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는지 전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3월과 좀 비교를 해봤을 때 형식은 그대로였는데 독해가 좀 까다로워졌다. 독해력이 진짜 좀 더 있어야 되는 그런 유형들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월 같은 경우에는 이 형식의 충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식이 바뀐 것에 대해서 좀 적응이 안 돼서 낯설어서 그것 때문에 좀 틀리거나 이런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제 6월은 형식 충격은 끝났다. 이건 똑같이 나온 건데, 문제는 지문 독해 부담, 읽기 부담이 상당히 좀 높았던 그런 시험이었어요. 뭐 철학, 고전끼리 묶어놓은 거, 이런 것들이 좀 우리로 하여금 좀 읽는데 부담을 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전체 난이도로 따져봤을 때 등급 컷상으로는 사실 3월보다 조금 올라가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채점을 이렇게 초반에는 좀 잘하거나 아니면 관심이 많은 그런 친구들이 많이 좀 점수를 입력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결국 등급 컷이 조금 1, 2점 정도 아니면 좀 많게는 3점 정도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생겨서 3월과 좀 체감상 좀 비슷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전체적인 등급 컷과 체감 난이도를 봤을 때 일단 현재 기준으로는 이제 1등급 92점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조금 더 떨어질 수 있고요. 자, 그다음 이게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1등급이 이제 90점 초반인데 2등급이 80점 초반이에요. 83점. 3등급이 73점입니다. 이 간극이 꽤 크다라는 것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좀 그 상위권 친구들이랑 중상위권과 그다음에 중하위권 이 친구들 사이에 간극이 좀 많이 벌어져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좀 열심히 하고 잘하는 친구들은 그래도 좀 수월하게 미리 대비했던 친구들은 수월하게 좀 풀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매우 좀 어렵게 느껴졌을 수 있는 그러한 난이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월에서 6월 오면서 무엇이 바뀌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두글 묶음 자리에서 3월에는 문화론이 나왔는데 6월에는 사회 선거 쪽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한글자리에서 사실 이게 되게 우리의 어떤 이 부담, 체감 난이도를 올렸을 수 있는데요. 예술에서 철학 인문 쪽으로 지문이 나왔어요. 철학 인문 쪽이 훨씬 더 독해의 어떤 이 좀 고난도 이런 걸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정보량도 좀 많고 어려운 느낌이 들기 때문에 체감 난이도가 올라갔을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요. 자, 문학 갈래 관련해서는 3월에 이제 희곡 나왔던 자리에 6월에는 고전 갈래 복합이 나왔다. 근데 텍스트 양도 많고 고전은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이 좀 힘들어하는 아직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은 매우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체감 난이도가 올라갔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답률 예상 베스트 문항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 보면 1위가 이제 19번 과학 사막 딱정벌레. 이게 지금 적용하는 그 문제였는데 이게 최고 난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2위가 23번 인문입니다. 그래서 들레즈 입장으로 사례를 풀어내는 거. 자, 그다음에 3위가 13에서 14번 사회 선거 규칙 판단하고 사례 적용하는 거. 그 다음 42번 문학, 고전 갈래복합, 보기의 어떤 외적 증거 관련된 문제. 자, 그 다음 5위가 9번입니다. 문법, 어근과 어간을 구분하는 거. 사실은 이건 개념도 어렵고 예문도 난이도가 꽤 있는 그런 예문들이 출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공통적인 특징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문법 같은 경우에는 요건 좀 따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결이라 보시면 되는데 1번부터 4번까지를 놓고 봤을 때 독서와 문학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새 상황에 뭔가 적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보기로 해석을 하는 그런 문제들이 고난도.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유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사실 이렇게 적용하는 유형은 진짜로 독해력이 없으면 하기 힘든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제대로 근본적 독해력을 기를 수 있는 그런 학습이 체계적으로 필요하고 이런 건 또 하루아침에 길러지는 게 아니잖아. 꾸준히 해 나가는 그 공부의 어떤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러한 어떤 베스트 문항들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줄로 우리 영역별 포인트를 좀 잡아보자면요. 자, 먼저 1에서 6번 화법 자리 보시면 발표랑 회의가 엮여있는 이런 지문이 나왔고, 그 다음에 3번은 화법 속에 이제 문법을 물어보는, 문법을 여기서도 물어보는 유형이 나왔어요. 자, 문법 7번부터 10번입니다. 자, 9번의 어근, 어간이 지금 등급을 가른 가장 특징적인 문제 유형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독서 11에서 23번, 사회나 과학, 인문. 이런 지문들이 지금 이번에 나왔어. 그리고 마지막 적용 문제가 좀 고비였다. 사실상 마지막뿐만 아니더라도 원래 이제 독서든 아니면 이제 문학 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적용하는 보기 관련된 이런 문제가 사실상 우리를 되게 힘들게 하는 그런 부분이다. 여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고요. 자, 그다음 독서와 작문 27번 신유형.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기 자료로 이제 보완하는 유형 나왔고, 자, 장문 파트에서, 장문 단독에서 30번 고쳐쓰기 문제, 문단 빼고 더하는 유형. 요게 좀 특징적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문학 파트에서 고전 갈래 복합, 그리고 특히 외적 준거를 적용하는, 자, 이러한 문제가 변별 문제로 출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9월 모의고사를 대비를 해서 어떻게 이제 준비를 해야 되냐, 어떤 공부를 해 나가야 되냐를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가장 근본적으로 이게 결국 국어는 읽는 거거든요. 읽고서 그걸 독해를 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그러한 어떤 시험이기 때문에 독해 체력을 키울 필요가 있어요. 읽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계속. 자, 그래서 철학이나 과학 같은 이런 추상 지문들, 이런 것들이 특히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일단은 당장 내신 기간에는 내신을 하세요. 내신 중요하니까. 근데 방학 때를 이용해서는 그때는 이런 독해력을 기르는 공부가 반드시 좀 세게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고등학교 1학년인데 벌써부터 모의고사 준비를 그렇게까지 해도 되는 거야? 2학년이 된다고 이게 바로 생기지가 않아요. 그리고 문제는 자, 오늘 본 시험이 가장 내가 보는 시험 중에 쉽다라고 생각을, 이번에 본 게 제일 쉽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2학기가 되면 9월이 되고 11월이 되고 그러면 당연히 모의고사 난이도도 전체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건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지금 우리가 여름방학 때를 이용해서 독해력을 꼭 기르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매일매일 하면 제일 좋아요. 하지만 우리가 시간이 없잖아. 그러니까 한 이틀에 한 지문이라도 반드시 이런 추상적인 철학이나 과학이나 혹은 내가 좀 비문학 중에서 좀 꺼려하는 그 영역들이 있어요. 내가 꺼려하는 건 내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 영역을 먼저 좀 잡고 붙잡고 독해력을 기를 수 있는 공부를 차근차근 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문제 유형으로 따져봤을 때는 적용 문제 훈련이 필요해요. 19번이나 23번 같은 보기나 사례 적용 문제. 사실은 보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문학에서도 문제가 되고 비문학 쪽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근본적인 독해력이 올라가면 보기 적용 능력도 저절로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문제풀이 연습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문 독해만 하고 끝 이게 아니라 모의고사 그 문제 유형까지도 같이 이제 공부할 수 있는 문제풀이 공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문법 개념 정리 필요합니다. 자, 어근, 어간, 음음, 변동 지금 이런 사실은 1학기의 어떤 문법 이런 것들에 대한 정리는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여기서 끝내시면 안 돼요. 끝내시면 안 되고 이번 여름방학 때는 문법을 내가 전체적으로 그래도 한 바퀴 돌리겠다라는 목표치를 세우고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에 완벽하게 다 잡을 수는 없지만 전체를 돌리지 않고서는 이게 어느 파트에서 어떻게 출제됐는지 감도 못 잡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단 한번 좀 돌려주시고 돌리실 때 선생님이 꼭 강조하고 싶은 건 예문 분석을 꼭 같이 하셔야 돼요. 개념만 그냥 띡 하고 빠르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예문을 구현할 수 있는 혹은 그걸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예문도 같이 공부를 해주셔야 나중에 모의고사 때 예문이 나왔을 때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문법은 다 예문 분석하는 걸로 출제가 되니까요. 자, 27번 같은 신유형에 대비하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 이 새 형식과 관련한 이 모의고사 유형에 적응하는 훈련이 좀 필요해요. 아직 여기에 적응을 하는 그 연습이 좀 덜 돼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신유형을 좀 적응을 해야 되는데 일단 당장 여기에 맞게 제작된 그 모의고사들이 많진 않아서 연습할 수 있는 모의고사가 많진 않아서요. 그래서 일단은 개별적인 어떤 영역에 대해서 이런 독해력을 기르고 문법 개념도 좀 총정리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유형에 맞게끔 나온 그 모의고사들 있으면 그런 것도 이제 한 세트씩 풀어보는 게 좋은데 만약에 못 구한다면 기존에 있던 모의고사 그 세트
뭐 우리 작년 기출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라도 풀면서 시간 안에 내가 풀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름방학 때 선생님이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비문학 독해 공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요거 좀 열심히 하셔야 되고, 그리고 모의고사 문제 유형도 풀어보셔야 돼요. 특히 보기 유형의 문제 요런 것도 이제 같이 풀어보셔야 이제 2학기 9월이나 11월 모의고사에 대한 대비가 되는 거고요. 문법은 전체 개념을 좀 돌려보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2학기에 그 내신 범위에 해당하는 문법들이 있어요. 1학기 문법, 2학기 문법 이렇게 고1 교과서에 수록이 되어 있는 주요 문법들이 있는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 2학기 내신과도 연결되니까. 하지만 다른 이 현대문법 파트들 이런 것들은 좀 그래도 아주 어렵게는 아니더라도 가볍게라도 좀 한 바퀴 돌리면서 전체적으로 문법이 이런 내용이지라는 걸 좀 잡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학기 내신 대비하는 동안에 이거 못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름에 안 하면 다음번 겨울로 밀리는데 그때 부담스럽죠. 2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이니까. 자, 그리고 새로운 모의고사를 만약에 그걸 이제 그게 없어, 풀게. 그러면 기출 모의고사라도 세트 모의고사 시간 재고, 1시간 20분 시간 재고, 그리고 나서 푸는 연습을 한다. 이것도 일주일에 한 세트 정도는 넣어서 연습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월에서 6월 넘어가면서 점수로 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얘기를 해본다면 만약에 올랐어. 그러면 19번이나 23번 같은 좀 어려운 유형을 내가 근거로 제대로 맞췄는지 이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운으로 맞힌 건 이건 다음번엔 적용이 안 됩니다. 자, 그다음 내가 만약에 점수가 떨어졌어. 그러면 3월이랑 6월에 동시에 틀린 유형을 먼저 찾으세요. 그게 내 약점. 이라 보시면 되고 그 약점을 해결하지 않으면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약점을 방치하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등급대별로 1, 2등급은 근거로 내가 재설명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이게 약간은 그래도 운으로 이게 맞히거나 이러면 안 되거든. 제대로 점수 받은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3등급 같은 경우는 3등급 쪽은 시간 그리고 정확도 요 두 개를 다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에서 뭔가 구멍이 생기는 친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4등급 이하는 문법부터 정리를 하세요. 여기부터 정리하는 게 가장 좀 지식을 쌓고 올라가는 게 좀 탄탄한 베이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문법부터 정리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 이 6월 모의고사 보시느라 좀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사실은 기말 대비도 좀 해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많이 좀 마음이 부담스러웠을 것인데요. 이번 시험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단순히 우리가 받은 점수보다는 약점의 패턴입니다. 3월의 그 모의고사와 6월의 모의고사 두 번의 세트가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갖게 됐기 때문에 이 안에서 내가 어떤 부분을 어떻게 못하고 혹은 어떤 부분을 좀 싫어하고 기피하고 이런 것들이 나의 취향 영역으로 결국에는 계속 내 발목을 잡을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여름방학 때 보완할 수 있는 공부를 진행을 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 약점의 패턴을 분석을 해서 공부를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어요.